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예제로 만들어 본 거는 단위 모놀리스였습니다. 그죠? 모놀리스로 한 덩어리로 된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막 쪼개야 됩니다.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쪼개면 일단 서비스가 여러 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먼저 API가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API 주소가 접속하는 IP 어드레스 서버가 여러 대로 쪼개짐으로 인해서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로 쪼개지죠. 네. 그래서 이걸 진입점을 통일해주는 이슈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이것들을 다시 연동시키기 위한 뭔가 연동에 대한 통합 인증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서로 연동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묶을 거냐, 떨어져 나간 걸 다시 묶을 거냐,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펍서브로 할 거냐,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다른 쪽에 참조, 객체 참조를 뭘로 할 거냐. 예, 뭐 이러한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된 기능과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중복시킨다고 아까 뭐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들이다. 레가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우리가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그 하나씩 조각을 서비스를 쪼개서 이렇게 담아낼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놀리스에서 한 번에 쫙 다 쪼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는 레가시가 있죠. 레가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레가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쪼개고 나면 분리된 서비스들을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그것들을 프론트에서 이제 통일해주는 그래서 API가 항상 어느 시점에도 API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우리가 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개라고 해서 그 접속 주소를 10개면 10개를 외우는 게 아니죠. 접속 주소는 항상 단일 API 주소와 도메인 주소가 단일하게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입하는 이 경로 패스를 계속 유지를 시켜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스프링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가시를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서서히 해가면서 한 개가 처음 떨어져 나갔다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갔다가 세 개가 떨어져 나갔다가 그 어느 순간에도 이 프론트가 접속하는 주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API 게이트웨이가 이러한 중간에 가짜 역할을 하면서 이 실제 행선지를 자기가 분개해 줄 겁니다. 실제 행선지를. 그래서 그 설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설정을. 라우트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이 서비스들이 떠 있는 위치를 또 찾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레지스트리를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당이 어디를 가야 프로덕트 서비스가 떠 있고 어디를 가야 딜리버리 서비스가 떠 있는지를 실제 IP 어드레스가 매핑된 그 주소를 찾아주는 또 기능이 같이 어우러져서 동작을 하는데 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는 나중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자체가 도메인 네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낼 겁니다. 이건 쿠버네티스 때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레지스트리가 API 게이트웨이와 함께 동작을 하게 된다. 실제 프로덕션 갈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트로 각자의 그 행선지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패스, 실제 URI가 이런 식으로 도메인 네임 A 레코드 도메인 네임 체계로 분개를 시켜주면 그쪽 서비스로 알아서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해보실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해보실 거고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우리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들 일단 분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서비스를 뜯어내는 작업과 그거를 다시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려면 레가시에서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뜯어내야 되느냐. 자, 기존에 모놀리스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델링 된 것처럼 모놀리스가 있으면 이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 부분을 끄집어낸다고 볼게요. 인벤토리 서비스를 캔디데이트 서비스를 끄집어내서 이 부분을 뉴 서비스로 끄집어내고 거기에 덧댈 겁니다. 모놀리스에다가 기존에는 로컬 호출인 것처럼 되어 있던 부분을 새 서비스로 이렇게 쪼개내었을 때 그 덧댄 부분을 뭔가 가짜를 여기다 채워넣을 거예요. 인공심장을 여기다 채워넣을 겁니다. 심장을 떼냈는데 인공심장으로 바꿔 끼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가짜로 심장의 정맥을 연결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 내가 여전히 심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겁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 패턴을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걸 원격 호출로 바꿔주는 뭔가 엔티 커럽션 부분을 여기다 채워넣어서 모놀리스 입장에서는 기존의 하나의 로컬 호출로 여전히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라고 하는 객체 지향 언어가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다이나믹 바인딩이 가능한 객체 지향 언어가. 그래서 스프링과 자바는 그런 것이 워낙에 잘 되죠. 그래서 페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툴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기존에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뭐 스프링 같은 걸로 만약에 객체 지향적으로 인터페이스와 구현체가 잘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만약에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 인터페이스에 실제 바인딩되는 객체를 가짜 객체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URL로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 8082번으로 호출을 하는 리퀘스트 매핑을 포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실제 구현체를 뒷단에서 만들어주고 리모트 호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걸 레가시 코드에다가 이 프록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를 속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코드 실제 구현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고 리모트 서비스로 분리를 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제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분리할 게 아니고 인벤토리 서비스를 분리를 할 겁니다. 인벤토리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재고량에 대한 요청을 여기로 분리를 시키는 예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벤트를 통해서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쭉 수신받아가지고 새 서비스로 발행하는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가시 시스템의 코드를 한 줄도 못 바꾸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쓰는 또 기법도 있습니다. 이벤트 션팅이라고. 자, 우리는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기존의 모놀리스를 일단 분리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MSA 연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리를 한 것은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다시 엮이게 될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연동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랩에서 자, 서비스를 이렇게 띄우면 우리는 이 모델을 이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포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크. 자, 포크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포크를 한 적이 있긴 하네요. 근데 포크를 한번 다시 할게요. 다시 포크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포크. 자, 포크 버튼을 클릭을 해야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편집을 할 수 있게 됐고, 자, 여기다가 기존의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는 로컬 객체를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어요. 자, 로컬 객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컬 객체가 이런 식의 그 order.java에서 보시면은 onPost 퍼시스트에서 보면은 아까 인벤토리 서비스 지금 포스트를 할 때 order.java에서 보면은 내부의 객체를 기존에는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리턴 돼 있는데 내부 객체를 원래는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부 객체로 전환을 할 거예요. 외부에 있는 객체로. 그래서 이 모델을 일단 수정을 좀 할 겁니다. 수정을. 자, 내부에 있는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아까 이제 동작하는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죠. 내부 객체를 가지고 배송 처리가 아니라 인벤토리를 호출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버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문 발송했을 때 결국 인벤토리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전체가 동작하는 모놀리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스토밍에서 일단 이벤트 스토밍에서 우리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 부분 인벤토리라고 하는 부분을 쪼개낼 겁니다. 쪼개내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떼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인벤토리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능을 우리는 떼서 올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레가시가 이렇게 있다가 자, 어그리것 단위로 우리는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어그리거트 단위로 이렇게 덩어리를 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먼저 떼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인벤토리에다가 뭔가 커맨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자, 인벤토리에다가 뭔가를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하나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걸 컨트롤러로 주겠습니다. 컨트롤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crease stock으로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 우리가 qty 개수를 넣을 겁니다. 개수는 인티저로 할 겁니다. 인티저로. 자, 이런 파라미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트리뷰트. 예,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연결하는 걸로 됐죠. 이벤트 스토밍 때는, 설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문이 되었을 때 개수를 인벤토리에 스톡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코드를 보면 자, 이제 인벤토리라고 하는 뭔가가 생겼죠. 모노리스라고 하는 게 생겼고, 인벤토리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인벤토리, 모노리스. 떨어져 나갔을 텐데, 모노리스의 기존 코드들은, 기존에 들어있던 도메인에 들어있던 인벤토리들은 다 사라졌고, 대신에 엑스터널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order.java에 자바에 보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똑같죠. 아까 팩토리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원래 모놀리스의 소스 코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똑같아요. 디크리스 톡 커맨드 호출하는 거하고 아까 모놀리스의 원래 소스 코드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온 포스트 퍼스트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이제 보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할 겁니다. push on git 해서 create new repository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샵 모놀리스 해가지고 create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ID로 넘어왔는데 여기 클라우드 ID에 요 버튼이 나옵니다. 요걸 누르면 아까 그 밖에서 프로젝트 ID 누른 것과 동일한 위치로 깃파드가 열리게 됩니다. 자, 푸시가 된 후에 ID에 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깃파드가 이제 열리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모델에서 본 기본 생성된 코드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놀리스와 인벤토리가 나뉘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나머지들은 게이트웨이도 생성됐고 카프카도 있고 뭐 쿠버네티스 있는데 우리가 볼 건 요것과 요겁니다. 여기 인벤토리와 모놀리스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프론트엔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두 개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모놀리스에서 새끼를 쳐서 나갔습니다. 인벤토리가, 그죠? 자, 모놀리스의 소스 코드를 보면은 앞서서 도메인 코드에서 주문이 벌어졌을 때 주문이 잘 저장되고 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때 뭘 호출하고 있습니까? 자, decrease 스톡을 호출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decrease 스톡을 호출을 할 때 우리는 decrease 스톡 커맨드, 그러니까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파라미터로 커맨드를 넘길 겁니다. 이때 decrease 스톡 커맨드를 넘길 때 여기에
개수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decrease stop command에 set 하기를 qty 몇 개를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설정을 할 건데 내가 받은 지금 현재 오더 주문이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현재 그 개수만큼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get qty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파라미터를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디크리즈 스톡을 결국 호출을 할 건데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뭘 인벤토리 서비스를 get bin 해가지고 팩토리에서 얻어왔죠. 팩토리에서 얻어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우리는 뭘 넘기냐면은 어떤 상품이냐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넘길 겁니다. 상품이냐. 그래서 get product id를 여기다 넘길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오류가 나죠. 롱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넘긴 거는 내가 받은 값은 product id. 자, 우리가 HTTP 파일로 뭔가 호출을 하면 그 호출 결과가 이걸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product id를 받아들였을 때 그 product id가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 우리가 호출하고자 하는 그 인벤토리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걸 쓰고 있죠.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걸 쓰고 있고 여기에 decrease stock 해가지고 request mapping put 패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뭔가를 호출을 하는 가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실제 구현체가 여기는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엑스터널에 보면 여기 인벤토리가 있고 인벤토리 서비스가 있고 커맨드가 있고 그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구현체가 없죠. 구현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쓴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디크리즈 스톡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 이걸 로컬 호출처럼 보이지만 이걸 불러주면 실제로는 원격을 호출하는 거나 얘가 원격 객체를 페인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 URL 부분 API.url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주소로 이 패스로 RESTful 호출을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받는 이 부분 롱의 ID 이 부분은 여기에 채워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패스에 inventories 어떤 패스에 decrease stock이라는 걸 호출해주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호출로 이 호출 구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넘어가는 거는 롱형으로 바꿔줄 겁니다. 우리는 long.value of 해가지고 자, 이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롱형으로 우리는 호출받기로 저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만 바꿔줬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호출 쪽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을 받는 쪽을 볼게요. 자, 호출을 받는 쪽을 한번 볼게요. 호출 쪽은 이렇게 이쪽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호출을 받는 쪽을 보겠습니다. 피호출 쪽을 보면은 인벤토리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리퀘스트 매핑으로 풋을 여기 지금 보낸 요것과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리퀘스트 매핑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여기가 저기였죠. 그 호출하는 그 페인 클라이언트 파트였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컨트롤러에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생긴 게 여기 또 들어있죠. 이렇게 조금은 추가된 게 있지만 패스 베리어 롱 해서 첫 번째 요 인벤토리즈의 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디크리즈 커맨드 해가지고 커맨드를 리퀘스트 바디로 받는 요 두 개를 포함한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여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같잖아요. 프로듀스 요거 빼고는 그죠? 예. 근데 이게 두 개 다른 게 얘는 발행하는 쪽 호출을 하는 쪽이고 얘는 호출을 받는 쪽이에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터페이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그냥 받는 쪽을 보니까 받는 쪽에 이제 여기는 구현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구현체 부분을 보니까 인벤토리에서 지금 현재 아이디로 넘겨받은 거를 조회를 해서 그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 어그리거트에 도메인 로직을 호출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이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구현체를 이렇게 짜주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앞서 모놀리스에 있던 구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우리는 구현을 해주면 돼요. decrease stock 부분만. 그럼 여기에 인벤토리에 가가지고 자 inventory.java를 찾을 수 있죠. 여기에 보면은 decrease stock 이 부분만 구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어있네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찔러줍니까? 이걸 누가 찔러줘요? 이 decrease stock을 인프라 단에서 찔러주는 거죠. 여기에 컨트롤 인벤토리 컨트롤러에 여기 제가 디버그 라인 딱 찍어 놓을게요. 32번에다가 여기 와서 인벤토리를 조회를 해서 이건 JPA에서 배운 겁니다. JPA에서 자 find by id라고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핸들러를 쓰고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는 우리가 인벤토리 레파지토리라고 자 이거 지금 패턴을 보니까 리파지토리를 만들면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자바 API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인벤토리는 그냥 껍데기, 기본 아이디와 스톡 정도만 받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 인벤토리 리파지토리는 자기를 CRUD 할 수 있는 기본 하이버나이트 객체를 생성을 해줌과 동시에 이런 인벤토리즈라고 하는 위치에 HTTP REST API까지 생성을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레파지토리를 스프링 안에서 이렇게 오토와일드 해가지고 생성을 시켜서 걔를 핸들링 해보면 find by id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자기가 안고 있어요.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찍어보면은 save라는 것도 있고, 그죠? save라는 것도 있고, 인벤토리 레파지토리에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delete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엔티티를 delete도 할 수 있고, 인벤토리 레파지토리에도 find all 인벤토리 리파지토리에도 뭐 find by id, 뭐 find all by sorting도 할 수 있고 pageable, pagination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메서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CRUD와 관련된 모든 메서드들을 얘가 쭉 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선언만 해줬는데 실제 그 뒷단에 이것을 구현하는 그 로직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의 중에 JPA를 아주 딥다이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 페이징 앤 솔팅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JPA에서 제공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익스텐즈를 한 인터페이스만 만드는 것만으로 알아서 스프링의 데이터 레스트 프레임워크에 의해 가지고 구현체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인벤토리에다가 인벤토리 컨트롤러에서 그렇게 얻어낸 그 인벤토리 하나의 그 객체를 얻어낸 다음에 걔가 없으면 오류를 내고 오류가 통과했으면 요 42번 라인을 통과했으면은 해당 인벤토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걔의 메서드인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할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 decrease stock이라고 하는 거를 이 컨트롤러가 호출해 주는구나. 이 컨트롤러가 이걸 호출해 주는 겁니다. 이 컨트롤러가 인벤토리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럼 decrease stock에서 자, 지금 넘겨온 그 커맨드 객차에 몇 개를 주문할 건지가 넘겨왔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산시켜서 저장하는 로직으로 끝이 나게 돼 있다. 네. 그럼 이쪽 부분, 인벤토리 부분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인벤토리 부분을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토리만 일단 먼저 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기동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자, 이제 우리가 밑에 배경에 깔린 서비스를 몇 개를 올린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 올라오면서 좀 있으면 오류가 뜰 거야. Could not be established. Broker may not available. 이런 게 뜨는데 이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주시냐면은 자, 뭐 디펜던시가 좀 많죠. 예, 카프카 여기 들어가서 카프카에 우클릭하시고 카프카에 docker compose up 이걸 해주실 거예요. 카프카에 들어가서 docker compose up 이걸 해줄 겁니다. 자, 이걸 해주셔야 돼요. 요게 좀 까다롭죠. 예, cd 카프카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docker compose up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줘야만 아까 그 broker may not available 오류에서 오류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뜰 거예요.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은 pip install http 파일 이거 매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네, 이거를 하시고 자 이거 매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랩을 시작할 때마다 그냥 요거 하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 편합니다. 자 지금은 랩의 초반부라서 좀 헷갈리실 텐데 네.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인벤토리 서비스가 이제 기동이 됐어요. 기동이 되고 나면 이거를 인벤토리 서비스 자체를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벤토리 서비스가 지금 잘 올라왔고 여기를 통해서 했죠. 그 다음에 인벤토리에 스톡을 10개를 10개를 자 크기요. 자 허용 자 1번 상품에 대해서 스톡을 10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죠? 앞서 하던 것처럼 10개의 재고량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등록한 거에 디크리즈 스톡을 3개를 호출을 하는 걸 해볼게요. put 요 메서드 우리가 만들 때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디크리즈 스톡이라고 하는 이 커맨드는 put 메서드로 받기로 했고 decrease 스톡이라고 이러한 API 패스로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attribute는 받는 그 값은 qty라고 하는 값을 받기로 했어요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티우스 링크도 자동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decrease 스톡을 하는구나. qty 3개를 한번 put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스톡이 7개로 줄어들죠. 단위 테스트는 된 겁니다. 지금 인벤토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컨트롤러를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알게 됐어요. 컨트롤러가 잘 생성이 되어서 원하는 결과대로 이 스톡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더 서비스를 모노리스 서비스를 올려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게 호출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호출을 할 겁니다. 어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노리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과 안 했는데 이게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색 터미널 여기 모노리스를 열고 주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보내볼 거예요. 자, QTI 5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 테스트로 보낸 3개 더하기 5개 해가지고 2개만 남아야 되죠, 인벤토리가. 자, 그렇게 줄어든지 볼게요. 네, 이렇게 서비스 올라왔고 이제 8081번에 오더가 떠 있으니까 8082의 인벤토리 서비스는 떴고 8081번에 오더 서비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1번 상품에 대해서 QTI 5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 호출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서비스가 모노리스가 항상 이 인벤토리가 떠 있어야만 모노리스가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인벤토리를 조회를 해볼게요. HTTP 8082 인벤토리스의 1번 상품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2개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네. 자, 2개의 이제 분리된 서비스로 만들어서도 동작을 잘 하는구나. 오히려 아까 모노리스 때 뭐 오류가 아까 있었지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분리를 잘 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의 좀 한계점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주문이 모놀리스가 인벤토리를 호출할 때 인벤토리가 만약에 서비스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벤토리를 한번 제가 살짝 내려볼게요. 인벤토리 탭에 가가지고 인벤토리를 컨트롤 그냥 C 혹은 여기 컨트롤 C 그냥 한 번만 딱 누르면 딱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벤토리 서비스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문을 해보려고 해볼게요. 주문 실패하죠. 네. 왜냐면은 실패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메시지 뭐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자, 커넥션 리퓨즈드 하면서, 그러니까 인벤토리 서비스가 죽어 있으면 모놀리스도 이 코어 도메인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장애 전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애 전파가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간결합이라는 거예요. 이 결합도가 상당히 높은 연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건 좋지 않은 연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펍섭으로 바꿔볼 텐데요. 펍섭으로 바꿔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인 서킷 브레이커를 조금 이용해 보기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